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이거 정말 거저 얻는 돈 수준일까요? 요즘 실적은 괜찮다는데 주가는 지난 7월 고점 찍고 한 6% 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고개를 갸웃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불안한 거 있나? 이렇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워낙 시장 관심이 뜨거웠으니까요. 이런 주가 흐름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이 둘의 좀 복잡묘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망들이 얽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여러 걱정거리들, 특히 그 오픈 AI 파트너십 관련해서요. 이게 진짜 타당한 우려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가치 평가나 또 미래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미주호증권의 조던 클라인이라는 분석가가 내놓은 분석이 흥미롭더라고요. 그 사람의 반론을 중심으로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왜 지금 이 분석이 주목받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데 한번 잘 풀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둘러싼 현재 논쟁들, 또 잠재적인 기회는 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나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보죠.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이거 버리고 오라클 클라우드로 대규모로 옮겨갈 거다. 이런 얘기요. 심지어 둘 사이에 3천억 달러 규모의 단연 계약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면 애저 매출에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소식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안 그래도 요즘 오라클이 AI 처리 능력, 특히 그 엔비디아 GPU 확보 경쟁에서 좀 잘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게 우려를 더 키운 거죠. 근데 클라인 분석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당장의 위협이라기보다는 빨라야 2027년 그쯤에나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2027년이요? 그럼 아직 한 2, 3년 남았다는 건데 왜 그렇게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진짜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오픈 AI의 궁극적인 목표랑 지금 당장의 상황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픈 AI가 자체 데이터 센터 역량 확보하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심지어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쓴다, 이런 좀 강한 비유까지 썼더라고요. 술 취한 선언이요. 하하. 네. 이게 단순히 비용 줄이려는 걸 넘어서 특정 클라우드에 의존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아예 독자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다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파트너십 맺는 건 결국은 애저에서 벗어나려는 오픈 AI의 어떤 큰 그림 속에 있는 그냥 한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즉각적인 사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 언젠가 떠날 고객이네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런 심리적인 영향은 무시 못하죠. 근데 클라인 분석가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첫째는 오픈 AI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막대한 컴퓨팅 자원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자체적으로 혹은 오라클만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현재 오픈 AI의 가장 큰 파트너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사실이죠. 기술적으로 바꾸거나 데이터로 옮기는데도 시간하고 비용이 꽤 들 거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오라클하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바로 애저 매출 급감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대응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쟁 구도가 변하는 신호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걱정. 오픈 AI가 파트너를 넘어서 아예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오픈 AI가 곧 개발자 행사 같은 거 연다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거나 심지어는 메타의 소셜미디어 영역까지 넘보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이건 좀 더 직접적인 위협 같은데요? 네, 그 점도 시장에서 지금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픈 AI가 가진 AI 기술력은 워낙 뛰어나니까요. 새로운 분야로 막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클라인 분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오픈 AI가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그 거대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나 사용자 기반을 단번에 대체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특히 기업 고객 시장은 기술력 말고도 보안, 단정성, 기존 시스템하고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 영업이나 지원 네트워크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렇군요. 기술 자체의 혁신성하고는 별개로 시장에 들어가는 장벽 자체가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만약에 오픈 AI가 진짜로 뭔가 파괴적인 걸 들고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그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잠재적인 경쟁 위협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근데 클라인 분석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협력 관계에서 오는 시너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최근에 공개한 AI 영상 만드는 모델 소라 있잖아요. 아, 네네. 이 기술이 막 발전하고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엄청난 계산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엄청나겠죠. 그리고 현재 그 수요를 감당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픈 AI의 신기술이 인기를 끌면 끌수록 역설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픈 AI의 기술 발전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위협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인 거죠. 소라뿐만 아니라 GPT 모델 기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들이 다 애저 위에서 돌아가면서 막대한 워크로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클라인은 경쟁자로서의 미래 가능성보다는 파트너로서의 현재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이 관계는 단순하게 경쟁이다, 협력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좀 복잡한 공생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 전체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말고 투자자들이 오라클이나 AI 칩 관련 회사들, 심지어 데이터 센터 전력 회사인 블룸에너지나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웨이브 같은 새로운 AI 승자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좀 뚜렷해졌어요. 그러면서 8월 말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 같은 기존 빅테크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맞아요. 시장 자금이 새로운 AI 테마를 찾아서 막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마치 새로운 골드러시처럼요. 클라인 분석가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등 잠재력이 큰 뒤처진 주식, 그러니까 압축된 용수철, 코일드 스프링 레거드 같다고 평가했어요.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 비유죠. 압축된 용수철이요. 아, 에너지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딱 맞는 시점에 확 강하게 튀어오른다. 이런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딱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최근에 오라클이나 코어웨이브 이런 쪽으로 쏠린 시장의 관심에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포모 심리 있잖아요. 이게 상당 부분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들도 각자 성장 스토리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급등세는 좀 과열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모든 오르는 주식만 투착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강력한 펀더멘털 그리고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췄는데도 지금 시장에서 잠시 좀 소외된 우량주를 주목해야 할 때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하, 시장의 단기적인 유행이나 심리에 막 휩쓸리지 말고 검증된 실적이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약간 세일 기각에 좋은 물건 찾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더 흥미로운데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문제죠. 클라인 분석가는 오히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죠?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게 왜 긍정적인가요? 보통은 기대치가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대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기대보다는 별로네 하면서 주가가 확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반대로 기대치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져 있으면 실제 실적이 그 기대치를 조금만 넘어서도 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인식돼서 주가에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클라이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픈 AI 관련 우려 같은 것 때문에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인데 여기서 견조한 실적, 특히 애저를 통한 AI 관련 매출 성적이 딱 확인되면 주가가 그 압축된 용수철처럼 확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의 과도한 걱정이나 관심 이동이 오히려 다음 실적 발표 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줬다. 이런 해석이네요. 야,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 클라인 분석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거저 얻는 돈, 프리머니라고까지 표현했다고 하셨잖아요. 주가가 한 $515 그 근처였을 때 그런 평가를 내렸고 특히 10월 말 실적 발표 즈음에는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고 했다고요? 네, 그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픈 AI의 클라우드 이전이나 직접 경쟁 위협, 이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라 앱 사용 증가 같은 걸로 오픈 AI 파트너십을 통해서 애저 워크로드 증가라는 실질적인 수혜를 잇고 있다. 이건 실적에 긍정적이다. 셋째, 시장 관심이 새로운 AI 테마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펀더멘털 강한 우량주에게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낮아진 기대치는 오히려 향후 주가 반등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특정 분석가의 시각이고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것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을 한 분석가의 시각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역시 오픈 AI와의 관계 설정인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는 애저 의존도를 줄이려는 오픈 AI의 야심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애저 사용량을 늘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의 현실, 이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변화무쌍한 시장 심리 속에서 압축된 용수철이라는 시각까지 단순히 주가 숫자만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의는 기술주 투자나 AI 산업의 역학관계에 관심을 가진 당신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표면에 보이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거대 기업하고 혁신적인 AI 스타트업 간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 또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단기적인 위험과 장기적인 기회, 또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 양면성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픈 AI가 궁극적으로는 자체 인프라를 만들어서 애저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점이 꽤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 상관없이 자사의 클라우드나 AI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AI 역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전략적인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지 이걸 고민해 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